경상도에서 이름난 부잣집 도련님 허달구. 그는 누구보다 사치스럽게 살았다. 좋아하는 건 술, 여자, 그리고 돈. 가질 수 없는 것은 없었고 원하는 것은 언제든 손에 넣었다. 그러나 단 하나, 그가 아무리 원해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복순. 복순은 이 집의 하녀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평범한 하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언제나 조용했다. 다른 하녀들은 작은 칭찬에도 얼굴을 붉히며 그의 환심을 사려 했지만 복순은 달랐다. 그녀는 늘 한 걸음 물러서 있었고 누군가가 다가오려 하면 언제나 거리를 두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언제나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허달구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여자를 처음 봤으니 그녀가 단순히 도도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는 감정을 내비치지 않았다. 어떤 명령에도 그녀는 조용히 따를 뿐이었다. 하지만 분명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몸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것이 허달구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궁금했다. 왜 다른 여자들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는지 알고 싶었다. 그의 관심은 점점 집착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밤, 그는 마침내 그 답을 찾게 되었다. 그날 밤, 거센 비가 몰아쳤다. 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흔들었고 하늘은 번개가 칠 때마다 밝아졌다. 허달구는 술에 취한 채로 휘청거리며 긴 복도를 따라 걸었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에는 아직도 술잔이 들려 있었다. 술과 여자, 화려한 연회.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도대체 왜 그토록 자신을 멀리하는가? 왜 모든 것을 가진 자신조차 그녀를 가질 수 없는가? 그런 의문을 품은 채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방 앞에 도착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호기심이 인 허달구는 조용히 문을 밀어보았다. 방 안에는 복순이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창문 너머의 빗줄기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긴 머리는 어깨를 타고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창백한 얼굴 위로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드리웠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그것은 마치 깊은 슬픔과 비밀을 간직한 듯한 눈빛이었다. 허달구는 뭔가에 기대어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복순, 또 혼자야. 복수는 그의 목소리에 놀란 듯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공자님, 이 늦은 밤에 어인 일이십니까? 그야, 내 하녀가 이 밤중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궁금해서 왔지. 허달구는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술기운이 올라 그의 걸음은 다소 비틀거렸지만 시선만은 복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네, 표정이 재미있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 복수는 눈을 피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허달구는 그런 그녀의 반응에 더욱 흥미를 느꼈다. 그녀가 또다시 거리를 두자 허달구의 입가에 장난기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아직도 그렇게 몸을 사리다니. 대체 누구를 위해 그렇게 아껴두는 거야? 복순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이를 악물며 단호하게 말했다. 공자님, 제발 저를 그냥 놔두세요. 놔두라고? 내가 내 집에서 내 하녀로 있는 이상 내 말을 듣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허달구는 장난스럽게 그녀의 턱을 들어 올리려 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복수는 마치 불이라도 닿은 듯이 거칠게 물러났다. 제발 손대지 마세요. 그녀의 눈빛에는 분명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허달구는 순간 당황했다. 이전까지 그 어떤 여자도 그의 손길을 피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복순의 반응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 어린 두려움이었다.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촛불이 흔들리며 벽에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허달구는 술기운이 가시듯 진지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 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야? 복수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공자님, 저는 공자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 허달구는 눈살을 찌푸렸다. 복수는 입술을 깨물며 한 걸음 더 물러섰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정승대감의 잃어버린 딸입니다. 그 순간 허달구의 얼굴에서 술기운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뭐라고? 공자님이 모르는 사실이 많습니다. 저는 이곳에 한여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숨어든 것입니다. 복순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허달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복순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춰온 비밀이 담겨 있었다. 비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때렸고 촛불은 흔들렸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듯한 침묵 속에 휩싸였다. 그리고 마침내 복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공자님은 모를 겁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제가 왜 제 몸을 지켜야 했는지. 저는 단순한 하녀가 아닙니다. 그럼 너는 대체 누구냐? 저는 정승대감의 딸입니다. 그 순간 허달구의 눈이 커졌다. 그는 지금까지 들은 모든 말이 믿기지 않았다. 눈앞에 있는 복순이 하녀가 아니라 정승대감의 혈육이라니.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라면 좋겠어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복순은 고개를 숙였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우리 집안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10년 전 복순이 10살이었을 때 그날 밤은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하지만 갑자기 들이닥친 검은 그림자들. 그것이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칼에 맞아 쓰러졌고 어머니도 저를 감싸다 살해당하셨습니다. 형제들도 모두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녀는 숨을 삼켰다. 눈앞에 떠오르는 광경이 아직도 생생했다. 핏물이 방 안을 흥건히 적시고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찢었다. 저는 옷장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한 채 눈앞에서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10살의 아이가 혼자 남겨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살아남은 저는 결국 도망쳤고 잡혀서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집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녀는 허달구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너는 그럼 지금까지 복수를 위해 살아온 거냐? 네, 저는 가족을 죽인 자들을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복순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지금껏 순결을 지켜온 이유도 단 하나였다. 자신을 함부로 더럽힐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죽은 가족의 마지막 남은 혈육이었기 때문이다. 허달구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여태껏 복순을 단순한 하녀로만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이런. 나는 지금까지 대체 뭘 한 거지? 그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모든 것이 변했다. 복수는 더 이상 그저 한낱 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귀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여인이었고 복수를 맹세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허달구가 무언가 말을 하려는 순간 방 안으로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얼굴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손에는 번뜩이는 칼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움직였지만 방 안을 가득 채운 살기의 기운은 분명했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드디어 찾았다. 인연이 여기 있었군. 복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허달구는 술 기운이 단번에 가시는 듯 급히 몸을 세웠다. 이 자식들, 감히 내 집에서 무슨 짓이냐? 그는 허리에 찬 칼을 뽑아들었다. 하지만 상대는 이미 준비된 상태였다.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허달구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공자, 나리, 이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우리는 단지 이 여자를 데려가려는 것뿐이니까. 내 놈들이 감히 허달구가 앞으로 나서려 하자 복순이 급히 그의 팔을 붙잡았다. 공자님, 안 돼요.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허달구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 속에는 깊은 체념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복수는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야 왔군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오랜 시간 찾지 못했죠? 꽤 오래 숨어 있었군. 하지만 이제 끝이다. 그는 손짓을 하자 부하들이 곧바로 복순을 붙잡았다. 허달구가 칼을 휘두르려 하자 복순이 다시 외쳤다. 공자님, 제발 하지 마세요. 뭐라고? 저는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복순은 고개를 돌려 허달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슬픔과 미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땐 부디 저를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슉 날카로운 칼날이 공기를 갈랐다. 복순의 몸이 크게 흔들렸다. 순백의 옷 위로 붉은 피가 퍼졌다. 그녀는 서서히 무릎을 꿇었다. 떨리는 손이 허공을 붙잡으려 했지만 힘이 빠져갔다. 복순아, 허달구는 달려갔다. 하지만 그녀를 감싸 안기도 전에 복순의 몸이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다.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적셨다. 눈동자는 흐릿해지고 입술은 떨렸다. 공자님, 이젠 자유로워지세요. 그녀의 손이 힘없이 풀렸다. 마지막 숨이 비와 함께 흩어졌다. 안 돼, 복순아. 허달구는 무릎을 꿇고 절규했다. 비는 계속해서 내렸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조용히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차가운 시신과 무너진 남자의 울부짖음뿐이었다. 그날 이후 허달구는 변했다. 더 이상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떠들썩했던 그의 생활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그 유명했던 허달구 공자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러나 몇 년 후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비 오는 날이면 무명의 묘 앞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묘비 앞에 한 송이 흰 꽃을 내려놓고 떠났다. 그는 매년 그렇게 했다.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아무도 그를 위로할 수 없었다. 그날 그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나자. 복순아.